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스토익의 7가지 방법.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생각은 내가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자율신경 영역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더 자주 떠오르는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긍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에도 스승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이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에게 유용하게 활용하여 부정적인 감정에서조차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부정적 생각의 관리 프로세스는 스토익들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직면하였을 때 고통스러운 환경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 행동 프로세스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기 위해 고대 스토익들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들이 부정적인 감정과 고통을 피하거나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이를 극복해내는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태도입니다. 스토익이 아닌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시로 맞이하는 부정적 감정과 위기 상황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의 태도를 이해하고 이를 산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 이런 결심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 위기만 극복하면 분명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스토익들이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7가지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 목소리 인식하기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부정적 감정이 유발하는 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는 부정적 감정의 발생 경로를 강화하여 부정적 감정의 발생을 습관화하게 됩니다. 부정적 감정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거친 호흡을 유발합니다. 부정적 감정에 의한 신체적인 변화를 캐치하여 자신이 부정적 감정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기 감정 인식 훈련이 부정적 감정 처리의 출발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정적 상황에 직면하면 반사적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먼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해야 부정적 감정이 유발하는 충동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 목소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부정적 감정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판적인 생각에 대한 질문하기입니다. 내면의 비판가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그 생각에 곧바로 동조하여 행동하지 말고 상반되는 반론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일까?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일까? 아니면 감정적인 판단일까? 같은 질문을 통해 비판적인 생각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러는 동안 당신을 점령한 부정적 감정이 객관화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생각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자기 격려의 말 건네기입니다. 부정적 상황이 심각하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친구가 힘들어할 때 해주는 격려의 말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건네야 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를 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같이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말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스스로에게 푹 돋아야 합니다. 부정적 감정 상태가 장기화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비난으로 생각을 전개해 갑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의 힘으로 자기 확신을 강화해주는 내면의 대화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기입니다. 단 한 번도 부정적 상황에 놓이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 존재이기에 자이든 타이든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 챙김 명상하기입니다. 현재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마음 챙김 명상을 익히면 자기 감정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는 통제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대 스토익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명상을 했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과 fMRI의 발전으로 명상이 스트레스 완화와 셀프 컨트롤 능력 향상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다양한 명상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쁜 어반 스토익이라면 별도의 시간을 명상에 할애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상 방법을 익히고 실행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 감사하기에 다양한 심리적 효과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감사는 행복감, 만족감, 자존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고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줄여줍니다. 특히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며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토익들에게 감사하기는 그들이 갖춰야 할 태도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매일 일기를 쓰거나 감사를 주저없이 표현하거나 감사 편지 쓰기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지속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상황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민감성이 강화되어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7번째, 타인에게 친절한 행동 실천하기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는 그의 저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자기 존중과 타인의 존중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타인에 대한 친절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기보다 타인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행동이 부정적 감정 상태를 치유하는 데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타인에게 친절하기의 실천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키우며 유대감을 강화해 사회적 관계 개선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토아주의자들이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에 동의하신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나인스토아랩을 구독하고 스토익으로서 살아가거나 스토익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확인해보세요. 나인스토아랩과 함께하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